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대검, 국감이 열렸는데 오늘 모조리 이원석 검찰총장의 아주 논리정연한 이론과 그리고 반박 그리고 답변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로 쩔쩔 매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자, 그런 게 모든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원석 총장의 발언에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재명 명배천가 내년 공천권을 노리고 공세를 폈지만 번번이 무의로 끝났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조국이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세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뻔한 작전이죠. 그래서 조국이가 어제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입만 열리면 굴하다. 그래서 입벌구라고 하는 아주 괴상한 그런 용어를 끌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또 의대 이 정원학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선동질에 나섰습니다. 이제 비판 가지고 안 되니까요. 아예 선동질에 나서고 있어요. 자, 이거 조국 망신당하는 아주 지름길로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노총, 민노총 할 것 없이 결국은 백기를 들었다. 역시 돈이 무섭기는 무서워요. 이거 세금 공제 안 해주겠다 했더니 버티다가 이제는 하나씩 둘씩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전부 다 올려라. 올리지 않으면 세금 공제 안 준다. 혜택 안 준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쪼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장애인협회 회장이 참 이 이사장이요. 골 때리는 인간이네요. 갑질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야, 이거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내용인데 이미자 의원도 한국노총 사무총장인가요? 이 간부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노총을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 국감에서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이 전면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과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이 조명현 전 경기도 직원이죠. 수행비서. 오늘 첫 번째 검찰의 소환 참고인으로 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또 입장을 발표했는데, 자,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 화면과 함께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이 사무총장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 지금 수사하는 게 이제 이 정치적인 탄압 수사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수사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내가 수사한 게 아니야. 전 정권에서 다 수사한 건데 무슨 소리야? 내가 수사한 것은 우이준 교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김영배 의원이 질문했는데 바로 맞받아쳤어요. 근데 지금 보도 핵심을 중에 또 하나는요. 이제 박범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박범계가 또 나서죠. 박범계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어요. 예, 이 박범계. 그 다음에 권칠승 대변인 이 질문도 한마디로 딱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 박범계가요. 검찰은 높은 분, 대통령같이 권력을 가진 분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교활하게 짝이 없는 박범계죠. 이 얘기는 대통령 권력을 가진 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참 얼빠지는 이 박범계 이런 인간이 말이죠.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법무부를 지휘했으니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문재인 정권의 실세를 수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문재인 왜 수사 안 하냐? 문재인을 수사해야지. 이런 우리 여권 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아니라 우리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비판이 이제 엄청 높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대로 가면은 요대로 지금 현재 이 정점에 문제 있는 수사가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불 놓기 차원에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수사나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선동질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얘기는 제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이재명이 이 탄압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답변한 거, 과거에. 살아있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사라는 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수사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범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 살아있는 수사는 못 말린다. 이걸 문재인이가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재명 수사 이미 전 정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우리가 어떻게 중단하냐. 못 중단하는 거야. 이렇게 표적 수사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딱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범계 질문은 바로 뭐냐. 대통령 같은 분을 수사하라.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박범계가 그러니까요. 아주 이재명한테 아부하려다가 거꾸로 이재명을 때리게 만든 거예요. 예, 때리게. 자, 뭐라 했냐면요. 이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가 이 직접 수사를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그 당시가 특수 1부장이었다. 이 1부장일 때 직접 수사를 했어요. 신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고 수석들도 전직 수석이 아니라 현직 수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017년도 국정농단 사건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고 기소까지 한 장본인이 이원석 총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현직 수석, 현직 대통령까지도 수사했지만 이재명이 같이 어려운 힘든 상대는 생전 처음 맡았다.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박범계가 이제 이재명한테 아부하려고 얘기했다가 혼쭐이 난 거죠. 아마도 이재명이가 그럴 것 같아요. 문자 하나 보낼 것 같아. 야, 박범계 너는 왜 괜히 내 이름 나오겠어? 나를 왜 최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냐 너는. 이거 개딸들이요. 박범계한테 문자를 보내야 돼요. 박범계한테. 이렇게 해서 이 조곤조곤 이 반박 그리고 반론을 차분하게 핵심을 찔러가면서 이원석 총장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30년을 공직생활 했는데 이렇게 힘든 수상은 처음이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저는 제1당 다수당 대표를 수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고비를 넘기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여당도 국회의원들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법불 악의의 귀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요. 작년도 이제 취임할 때 사자성어, 고사성어 하나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 한비자 고사성어인데 법은 불 아니합니다. 뭘 아니해? 아귀. 귀가 뭐냐면 귀할 기 있잖아요. 아가 아본다는 거예요. 불아, 즉 악의하지 않는다. 귀한 분에 대해 악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취임식 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국회의원 여든 야든 간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귀자에 해당된다. 똑바로 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영장을 쪼개기 청구하고 있다. 이런 또 이 박범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2월 말이 되면 3차 영장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박범계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한 발로 또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1차 영장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다. 그리고 2차 영장 청구할 때 이번이죠. 이미 1차 영장 청구 혐의를 기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묶어서 청구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차 영장 청구 연말한다. 이런 뭐 보도가 사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피회기 중에 이런 그 박범계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뜬구름 같은 풍문 같은 이야기라 답을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요. 박범계가 오늘 하루 종일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박살이 난 겁니다. 박살. 아주 X 방식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인간이 배지를 3번씩이나 달어? 아이고, 내년 대전 서구에서 심판 받아야죠. 당연히. 아니, 이거 출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님이 자격 공천해가지고 이런 인간들은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국 요거 내년에 출마하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오늘 이제 첫 출근했잖아요. 출근해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거 나 찬성해. 그런데 숫자를 왜 얘기 안 해?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숫자를 얘기하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몇 명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쫄딱. 예.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2020년도에.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의료계에서 무슨 소리야? 총파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사례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아직까지 의대 정원은 확대한다. 하지만 숫자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살살 긁는 거예요. 두 가지.
긁어서 윤 대통령을 용맹이겠다. 그래서 의료들의 반발, 총파업을 유도하겠다는 고도의 선동질이고 또 하나는 아부 작전이에요. 왜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가 왜 숫자 얘기 안 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기색이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가 요 공간을 이 정치적인 공간을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요.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 내가 총기 있잖아. 내가 센스가 있잖아. 요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을 넣는다고 하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1000명 들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하지 않느냐. 뭐 1000명 들린다고를 직접적으로 얘기했나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이 아주 이 친야 유튜브 박시영 TV 이게 박시영이가 아주 그냥 그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때. 그리고 또 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해가지고 사전에 또 이게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박시영 TV, 박시영이라는 인간이 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시영 TV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면서 왜 이론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 그러고서 1000명 들린다고 했는데 왜 의사하고 의대생들은 왜 총파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느냐면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대통령 체제가 현재 윤석열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들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자유롭게 반대 시위를 했던 의사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보복이 무서우니까 크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고 있다. 자, 그래서 입벌구라고 하다가 오늘은 이제 이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조국 당신 하나야. 이렇게 반발하고 싶어요. 말이 말 같아야죠. 팩트까지 조작하는 조국의 실력, 이 조작, 거짓말, 제조 능력 대단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한국노총이 드디어 100기를 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이제 15% 세금을 내면은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3만 원, 36만 원을 낸다고 그래요. 노조원들이 보통 36만 원에 15%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하고 이게 받아야 돼요. 즉, 이 세금, 그러니까, 이 의료 노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이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을 해야만 돼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버텨오다가 오늘 한국노총, 이거는 본부입니다. 한국노총 이 본부가 결국은 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오늘사 이제 공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1년에 36만 원이라고 치면 5만 4천 원, 약 15%. 그러니까 이제 이 세액 공제율이 15%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보도자를 통해서도요. 이 공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이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피해가 가는데 이거는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족을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사족을 달고 있느냐?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제 별도의 이 헌법 소원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된 시행령이 연좌돼 해당된다. 그래서 폐기를 위한 헌법 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 헌법 소원 가면 지죠. 이거 당연히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노총 산하에 노조들이 많잖아요. 이 산별 노조들이. 근데 산별 노조가 공시를 한다고 해도 한노총 본부에서 공시를 안 하면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소속의 A 산별연맹 산하 B 노조가 회계 공시를 했어. 근데 A 산별연맹은 물론이거니와
노조 한노총 본부의 한노총 총연맹이죠. 여기에서도 회계 공시를 해야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 아무리 공시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딱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이 민노총하고 이 한국노총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13일 오후 기준으로 따지면은 총 17개 노조만 올렸다고 합니다. 예, 총 17개 노조.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한다면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지출 현황을 공시해야만 15%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 공시대상 노조가 총 673곳인데, 이 중에 한국노총 소속이 303곳, 민주노총 소속이 249곳, 이제 주로 양대 노총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고한 데는요, 거의 MG 노조 모임이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 건전 노조죠. 요런 데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양대 노총 소속 노조 중에서는 4곳만이 회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아주 저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요, 노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예, 이러한 취지하에 노조의 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자율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공시하지 않으면 뭐 이건 세금을 주지 않겠다.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러니까 양대 노총은요, 노동 탄압이라고 하면서 회계 공시에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국노총은 공시를 한 것이고, 민노총은 여전히 지금 버티고 있다. 민노총 망하게 내버려 둬야죠. 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백기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야, 이게 말이죠. 조금 전에 이거는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알박기를 한 공공기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요, 조향현이 되겠어요. 이름이 조향현. 예, 참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인데, 이 조향현이라는 인간이 뭘 했느냐? 이게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장애인한테 갑질을 한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왜 박수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갖다가 이 분당에 있는 본사, 장애인 고용공단이 분당에 있는데 이 분당으로까지 불러들여요. 야, 이게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알박기를 하고 문재인이가 간 인물인데 2021년도 3월에 취임한 조향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로부터 이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가 되겠습니다. 예. 이 직후에 7월 11일 날 확대 간부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법무장급 간부 10여 명이 이제 화상회의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포부를 밝히고, 왜냐하면 21년도 3월에 이 공단 이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석자들이 발언이 끝나고 이제 박수 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데,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인 A씨, 경기지역본부장인 B씨가 박수를 잘 안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장이 왜 박수 안 치냐? 박수를 쳐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일단 뭐 치라고 그러는데 안 칠 수가 있나요? 바로 이 인간이. 예. 자, 박수를 쳤는데, 그럼 이게 박수를 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화상회의 시스템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 발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비서실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 화상회의 이게 딱 정리가 되는데 꺼진 줄을 모르고 계속.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마이크 꺼지지 않았는데도 얘기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아. 두 사람 올라오라 그래. 딱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A씨의 경우 대전, 아이고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이게. 행동강령 위반. 이게 걸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조 이사장은 요런, 거기에만 걸린 게 아니라요. 경조사 휴가 일자를 갖다가 지 멋대로 이게, 고쳐버려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요것도 또 걸렸어요. 야, 그래서 이미자 의원, 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이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 목적에도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거는 이사회를 기망한 것이다. 그리고 허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모자라서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갑질을 당했는데 공단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즉각적으로 말이죠. 이거 징계위에 회부하십시오. 그리고 잘라내십시오. 그 길 이외에는 없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사장도 장애인. 그렇죠? 이사장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인 이사장, 공단 이사장이니까 다 장애인들이죠. 관련 단체. 장애인이 장애자한테 이런 갑질을 했다. 도저히 이건 도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공익 이 제보자 법과 이 조명현 씨인데 오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어요. 이미 기자회견을 한번 했죠, 어제. 그러면서 왜 공익신고를 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했느냐. 이 국감에 참고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뒤늦게 알고 이거를 참여를 못 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자회견을 대신해서 왜 이거를 신고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은 당당하고 왜 나는 숨어서 지내야 되느냐. 더군다나 신형 불나자까지 했는데 이게 정당치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까지 했다. 이렇게 밝혔고 나야말로 일개 개인이고 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잘것은 없지만은 내가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이 조명현 씨가 오늘요 검찰에 참고인으로 이 조사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자들하고 이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일문일답을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진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자, 그러면서 저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랐지만 위가 이제 이재명이잖아요. 인지하지 못한 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위법 행위 왜냐하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나도 책임을 지겠다는 준법 정신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이가 그러니까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이 권익위원에게 공익신고한 이유는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하고 수행비서 배모 씨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이재명이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의혹을 조사하는데 1년 반이 걸렸고 진행이 제발 좀 신속하게 해달라. 여태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안 돼서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거 검찰에서 그동안 이제 문재인 검찰에서 계속 봐준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권익위에다가 별도로 신고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이게 잘못된 건데 왜 이재명은 당당하게 살고 나는 숨어서 사느냐. 이게 첫 번째 공익신고 이유고. 이번에는 수사가 왜 도대체 이거 빨리빨리 안 가냐. 수사를 똑바로 해달라. 이런 검찰에 대한 주문이자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측으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건 없는데 이재명 측근 그러니까 정진상이잖아요. 정진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딱 정진상 측근으로 나오고 마주치게 됐는데 상당히 안 좋은 눈빛으로 계속 짜려보더라. 예. 야, 이거 정말 겁주는 거죠. 이게 테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감사한 내용, 감사 결과, 그리고 고발 건수, 경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답변이 쉽지 않다. 그리고 말씀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상당히 놓기로 조심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 조명래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에 신고할 때 참고서에 신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재명이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서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권익위에서 이 대검의 수사를 의뢰했고요.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